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진우 스님입니다. 명진 스님이 적극 추천한 분이긴 한데요. 요즘 그 조계종단을 이렇게 막 뒤흔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우 스님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조계종단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 그리고 조계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자승전 총무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돈독한 관계에 대한 좀 이야기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지난 대선 때 뭐 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전국 그 승려대와 그리고 이제 불교도대. 어쨌든 그 당신 정청래 의원이 그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단에서 이제 뭐 강행을 했는데요. 그 배후에 자승전 총무원장이 뭐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지금? 무슨 배우가 아니죠. 전면에 나섰어요. 누구나가 다 압니다. 조계종에서는 이게 조계종 스님들, 그러니까 그 승려대에 참석했던 모든 스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행사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분은 자승 스님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거는 그저 거부하지 못할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불교계 내부에서도 이제 비판적인 정치 집회라는 게 비판적인 또 의견도 있었고, 그렇죠. 스님들 중에 60% 정도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자승 그 위에 또 이거 원로 스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그게 강행됐을까? 그게 참 미스테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스님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의원이 참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그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용우거든요.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거기 에피소드에도 분명하게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맞아요.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계종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도 나왔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도 나왔지만 타이밍이 굳이 우리가 뭐 저걸 거론을 해야 되나?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대선이 벌써 끝나고 난 후에 나온 얘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대선에서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한번 두들겨 패야 되는데 공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건수가 없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국감에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무나도 고마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불교계 언론에서 그리고 불교계 집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기분 나빴던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진 스님도 한 역할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도 그 자승이 문재인 정부 쪽에 문재인 선거인단에 본인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역할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 조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받고 싶었던 그 권력 중에 하나가 문화재청장을 이렇게 본인 사람을 추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명진 스님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는 한명우라고 하는 자기의 비서팀장을 하던 사람을 행정관으로 보냈었는데 청와대 행정관으로 보냈었는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한 라인을 계속 가지고 싶었어야 됐는데 화가 많이 났어. 화가 많이 났었죠. 거기 정점을 딱 찍어준 게 대선 때 딱 맞춰서 딱 찍어준 게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 그러니까 스님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분명히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희화화시켰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과도 여러 번 했잖아요. 사과도 여러 번 했죠. 근데 정청래 의원이 분위기 파악을 못한 게 그런 거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줘놓고 사과해봐야 뭐예요. 그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 승려대회는 정청래의
그런 발언, 봉이 김선달 발언이 아니었어도 예, 예. 충분히 무슨 시집을 잡아서라도 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왜냐? 자승이 그만큼 공을 들이고 싶어 했을 거예요. 네. 그 대선 때 어쨌든 그 표차가 아주 예. 근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승 스님 측에서는 자칭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예. 1등 공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뭐 예. 실제로 그런가요? 저는 제가 직접 자승 스님한테 들은 적은 없고요. 예, 예. 이제 제 주위에서 스님들이 예. 아 이게 자승 스님이 그래도 큰 공을 세웠지. 예. 그리고 이 자승 스님 덕 아니었으면 예, 예. 그, 윤석열 조건은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나 어떤 생각이었어요? 너무나 사실은 창피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통성에 대한 부분, 예. 선거에 대해서 예. 제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이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올바르게 지금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왜곡시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 이상의 스님들은 이걸 반대를 했고 그렇죠. 그 퍼센테이지를 예. 불자들로 높였으면 정도들로 높였으면 훨씬 더 많은 불자들이 예. 그 승려대회를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대선 공간에서 예. 그리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예. 그 문재인 정권의 카톨릭화되고 있는 예.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싫다라고 성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 그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게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저도 이제 윤석열과 자승 예. 그 총무원장과는 그 연이 없을까요? 그 오래전부터 뭐 좀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관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막 어디서 갑자기 나온 사람들끼리 예. 그렇게 끈끈한 결속력을 갖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짐작을 해보면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사들이나 예. 사실들을 이렇게 통해서 유추해 보자면 예. 자승당은 지금까지 자기의 허물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검찰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까 아니면은 예.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 나갈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예. 때문에 예. 검찰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관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그 검찰총장을 할 때도 예. 자승의 감노수 비리 예. 그리고 이제 달력건에 대한 이제 비리건으로 해서 계속 고발을 당했는데 예, 맞아요. 그걸 다 이제 뭉갠 데가 또 서울검찰청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예. 그러니까 한나라당, 국힘당, 예. 국민의힘당 그 경선이 끝나기도 전에 예. 경선 후보자의 시절에 예. 벌써 자승 스님의 최측근들과 예. 윤석열 캠프에 만남이 있었고 윤석열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게 한 2021년 6월달 예. 정도에 벌써. 자승 그 전 총무원장이 지금 막강한 그 예. 조계종단 내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근데 그 권력을 그런 그 권력이 좀 비대해지고 그러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종단 내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방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방치라기보다는 예. 서로 지금 이권 카르텔이라고 예, 예.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또 핵심이 이제 은척 카르텔 내지는 이제 공개 예, 예.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종단의 수뇌부 그리고 이제 예. 이권을 나누고 있는 카르텔을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 사실상 그 16,000명 정도 되는 그 승려 집단 안에 네. 아주 그 극소수라는 예, 예, 거죠 지금은. 예,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분들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예. 그 이익이 아직까지는 예. 나눠 먹는 게 예. 이제 참을만한 거죠. 그 자승의 별명 중에 하나가 예. 자판기입니다. 아. 들어간 만큼 나온다. 아.
그게 저는 이제 도척의 도라고 이제 예. 뭐 거기서 문자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도척의 도. 예, 그러니까 도둑놈도 예. 도둑놈도 이제 나눠주는 거를 잘하면은 예. 그 무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잘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만이 없게끔 나눠 먹을 수 있는 만큼은 나눠주고, 그런데 이제 도척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도둑놈들은 그냥 욕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도둑놈들은 항상 약점들이 서로 있는 거죠. 도둑질을 했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으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욕심을 내는 애들이거나 다른 아니면 어떤 것들 튕겨나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국사라고 예. 하는 예. 그 16타자, 자기들은 16국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16타자라고 부르는 그 돈명스님이나 그 다음에 그 종상, 그리고 성월. 성월 같은 경우는 쌍둥이 아들에 대한 의혹의 문제가 있고, 종상 같은 경우도 도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한때는 폭력행위로 인해서 이제 지명수명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돈명 같은 경우도 밝혀진 걸로만 하면은 이혼 서류와 결혼 서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과, 그리고 뭐 자승도 은처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적에 대한 문제, 성월도 승적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약점들을 너무나 시시콜콜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튕겨 나갔을 때는 견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모여 있을 때는 이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이익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참고, 서로가 지금 그 카르텔 형성해서 이익과 침묵의 카르텔 다시 동시에 작동한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뭐 작년에 이제 명진 스님이랑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이 국정과 그 자성 총무원장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고, 당시에 이제 그 명진 스님께서 또 국정원 엑스파일을 또 공개하시기도 폭로하시기도 했는데, 당시 이제 그 호법부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국정원과 조계종단과의 그런 그 당시에 그 밀월 관계, 그러면서 이제 명진 스님이 교훈사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뭐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뭐 이렇게 좀 국정원과 총무원의 그 밀월 관계를 좀 볼 수 있는 뭐 이런 위치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국정원의 특성상 국정원 요원들은 국정원 직원이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총무원을 방문을 했는데 제가 몰랐을 가능성이 많고요. 방문을 했더라도.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은 서울경찰청과 이제 종로경찰서 전국과 형사님들은 이제 호법부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래서 차도 마시고 정보도 좀 공유를 하고. 근데 이제 국정원과 제가 만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냐면 제 기억으로는 호법부장 해오스님의 호법부장 시절에 저희가 국정원 투어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국정원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호법부 스님들하고 다 같이 호법부장 스님이었던 해오 스님하고 같이 해서 국정원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차장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차장님이 점심도 사주시고 이렇게 컴퓨터 센터 같은데 이렇게 구경도 시켜주고 그저 권총도 이렇게 실사를 해보게 해주더라고요. 권총을 쏴요?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격결에 군대에서도 소총밖에 못 쏴봤는데 이제 거기서 권총도 한번 쏴봤습니다. 이제 그럼 결국은 이제 그 국정원과 호법부의 그런 그 관계를 보여주는 뭐 이런 이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호법부장 스님은 적어도 그렇게 우리를 단체로 이렇게 국정원에 투어를 시켜주고 그리고 국정원 고위직 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을 게 이렇게 해줄 정도로 국정원에서도 조계종 호법부 내지는 조계종와의 관계를 가지고 싶어 했을 거고. 그때 이제 그 명진 스님이 저와 인터뷰에서 항상 이제 그 강조했던 이런 말씀이 국정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불법 사찰을 당하고도 아무런 그 깨끗한 아주 그 드러난 게 하나도 없다, 걸린 게 하나도 없다 해서 국정원이 공인한 국민 스님이다라고 이제 막 그렇게 강조하셨었는데 뭐
그 당시에 뭐 좀 뒷조사도 하셨다면서요? 아, 제가 명진 스님 뒷조사도 했었죠. 예, 예. 이제 그래 참. 근데 깨끗하던가요? 명진 스님이 깨끗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제가 우리 이제 단지불회를 예. 조사를 했었거든요. 아, 예, 예. 단지불회도 조사하고 예, 명진 스님도 조사했는데 예. 아, 여기가 까면 깔수록 예, 예. 투명한 재정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한번 그 자승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예. 야, 명진 스님네는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예. 제가 또 다행히 제가 굉장히 공을 세운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다 재정 공개를 해가지고요. 회원이 몇 명이고요. 돈 얼마씩 내던데요. 어떤 사람은 한 3계좌 정도도 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 뭐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뭐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투명한 공개가 된다 그러면 재정만이라도 그렇죠. 투명한 공개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꿀릴 게 없는 거죠. 지금도 그 윤석열 정부랑 조계종단 사이에 그 당시에 그 밀월 관계처럼 아주 그 끈끈한 밀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힘들 때 지금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뭐 그저 몇 표 차이만 나도 이렇게 안달복달 하던 때에 범승려대회를 열어줬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굉장히 본인들도 최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할 만한 본인들이 엄청나게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참사. 참사. 그러니까 전장에서도 아니고 테러 지역도 아닌 데서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159명이나 되는 젊은 영혼들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는 국가를 지키는 우리 젊은 군인들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워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해야 되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게 왜 됐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근데 그거를 처벌의 책임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은근슬쩍 뭉개고 넘어갈 수 있게 도움을 준 행사를 조계종에서 했잖아요. 처음 거기 그러니까요. 처음 행사가 있었던 거죠. 스타트를 끊어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말이긴 하지만 면죄부를 줄 거잖아요. 종교적인 면죄부를 줘버렸잖아요. 그것을 해줬고 거기에 그 검찰 권력은 답이라도 하듯이 지금 기억 아마 나실 거예요. MBC에서 방송에도 보도가 됐으니까 법주사에서 몇 명의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도박을 했던 사건이 아직도 기소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다음에 본사주지협의회 회장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승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단자정센터에서 고발한 동대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교비 횡령과 배임에 대한 문제도 지금 몇 달째 그냥 기소도 안 되고 있고 송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있었던 백주 대낮에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스님들에 의해서 폭행당했던 박정부 정무원에 대한 지금 송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종교가 나름대로 좀 바람직한 관계를 가져가야 될 텐데 스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 겁니까? 종교인은 종교인의 이야기를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이야기를 하고 시민은 시민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님이 스님의 얘기를 하는 것도 항상 정치적인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정치 영역이 아닌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건 맞습니다.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 중세의 암흑기를 살면서 시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성직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얘기로 나왔던 정경 분리에 대한 정교 분리에 대한 논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정치 아닌 게 없고 세상의 모든 발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스님은 스님으로서의 올바른 소리를 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고 예, 그것이 올바른 정치로 발현돼야 되고 예, 예.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이 정치잖아요. 그렇죠. 검사도 정치하고 예, 예. 판사도 정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예, 예. 근데 왜 그걸 정교분류로 따로 해요? 단지 예, 예. 옳은 행위를 하느냐 예, 예. 나쁜 얘기를 하느냐 예,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말을 하느냐 예, 예.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공익을 위해서 하느냐 예, 예. 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가 있는 예, 것이죠. 그렇죠. 예, 깨어있는 스님들이 예, 예. 깨어있는 시민인 거예요. 예, 예.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치를 리드를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예. 깨어있는 스님들이 대한민국을 리드를 해야 되고 예, 예.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을 리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계종단의 그 개혁을 이제 계속 이제 그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개혁을 하려면 사실 이제 그 개혁 주체가 제일 바로 서야 되고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계종단의 그 개혁을 위해서는 예. 어떤 주체가 종단 내에서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외부에서 아니면 뭐 신도들이 해야 되는 건지 그 개혁의 주체 세력은 누가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첫 번째 개혁의 주체 세력은 스님들과 신도님들입니다. 예. 부처님 당시에도 예, 신도들이 부처님의 승단을 견제했던 예, 장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스님들도 그리고 부처님도 예. 신도들을 통해서 예, 예. 사회를 어떻게 예, 예.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도 예, 탁발을 통해서 신도님들을 만나고 예, 그 예. 신도님들에게 축원을 해주고 예. 가르침을 줌으로써 예. 세상을 좀 더 편안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예. 노력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승단이 예, 부처님이 주장하셨던 예. 그 가르침에 어긋나면 신도들이 예. 승단에 공양을 안 올렸어요. 음. 비난을 하고 아, 고타마의 제자들은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한다. 예. 영치도 없다라고 비난을 해서 예. 공양을 안 줬어요. 예, 예. 그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비난하고 틀린 일을 하고 틀린 예. 행동을 하고 예, 있으면 예, 그리고 시주금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 보시를 예. 분명하게 하면서도 책임을 묻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스님들도 신도들이 네. 이러이러한 바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일이 있으면 네.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부처님 시대에도 사실은 이제 그 조계종단의 네.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예, 예. 만약에 부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지금 조계종단을 보고 모습을 보고 뭐라고 죽빗소리를 일가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죽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바로 대중공사를 해서 자승부터 쫓아냈을 것 같습니다. 너희 자식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뭐 했어? 너 왜 성적 조작했어? 너 왜 은처 의혹이 있는데 아직도 밝히지도 않아? 너 왜 쌍둥이 아빠 의혹이 있는데 그대로 한 번도 호흡부에서 부르지도 않고 네 총무원장 있을 때도 조치를 안 했어? 송담 스님 탈종어를 하는데도 그 어른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도 너 왜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예, 예. 도박했어? 도박장 왜 개설했어? 예, 예. 그런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셨을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겠죠. 예. 그러지 않고 종단이 이렇게 범죄자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그걸 놓고 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저도 불려가셔서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을 것 같아요. 예. 부처님이 예, 예. 하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지금 이 조계종 종단에 오신다 그러면 저는 그 일부터 하셨을 것 같다 싶습니다. 아마 제 생각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그냥 뭐 울분을 토하시고 뭐 목소리를 또 좀 높아지시고 그랬는데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제 꼭 해주고 싶은 말과 함께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스님들께 깨어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조계종단에 의해서
조계종의 승려대에 의해서 그리고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유태원 참사 같은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고 거기에 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이 정권에서 또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조계종의 스님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근처에 그리고 아는 스님 혹시나 형제나 동생이 또 추가해줄 스님이실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주세요. 야 니들 뭐하고 있어? 오히려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계종단을 예. 깨우쳐야 된다라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꿈에 취해 있거나 그리고 권력에 취해 있거나 돈에 취해 있거나 하는 것을 이제 취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취해 있는 게 술에 취해 있는 거하고 똑같이 잠에 취해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잠들어 있다면 깨우쳐줘야 되는 거죠. 그 깨우쳐주는 거는 그게 도반이고 그게 우리의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이 잠들어 있는 취해 있는 스님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보시금을 낼 때 항상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스님은 조계종단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올바른 비판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는 스님들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옆에 또 스님들 없는데 불자들이 있다면 돈만 갖다 주지 말고 바른 얘기도 좀 해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진우 스님과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그 인터뷰 내내 서산대사가 그 성가기감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제하는 박쥐중, 설법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염소중, 승려 모양의 속인의 마음을 가진 머리 깎은 거사, 죄악이 하도 무거워 움직일 수 없는 지옥 찌꺼기, 부처님을 팔아서 살아가는 가사의 분도독. 사회가 맑아지려면 무엇보다도 그 종교가 앞장서야 될 텐데요. 지금 조계종단의 모습, 참담한 심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조계종단이 종교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진우 스님, 오늘 오마이TV와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예. 머리 깎은 제한 중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머리 기르면서 천공이 흉내내는 중도 있어요. 미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강건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뭐 5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좀 뭐 존경스럽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드립니다.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소가 명진TV 아주 열악합니다. 좀 아까 막 저기까지 나갔거든요. 좀 날씨도 바깥에 추운데 이 안에도 지금도 춥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오마이TV와 함께 명진TV도 꼭 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우리 진우 스님도 오마이뉴스 10마니크로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명진 스님도 오마이뉴스 10마니크로 회원이신데요. 지금 아래 자막 이렇게 보이시죠?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면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오마이TV,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을 모시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인사 같이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제가 떨고 있는 거는 추위 때문입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우리 앞부분 속에서도 빨리 좀